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이 숨막히는 지옥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진짜 지옥의 시작은 따로 있었어. 당신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아마 이런 식의 말을 많이 들어보셨거나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결혼을 통해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은 결혼하고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들 모두 처음에는 불행해지려고 결혼을 한 게 아니겠죠. 결혼 후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이유를 큰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한 가지로 수렴돼요. 관계에서 오는 고통. 물론 관계가 서투른 게 당신의 잘못은 아니에요. 적정한 때에 좋은 조건에 결혼해야만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관계를 정비할 여유를 잘 주지 않아요. 결혼 시기, 양가 부모님에게 대해야 할 행동 예절, 경제적인 부분들에 더 신경 쓰도록 만들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당신이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아니든 지금부터 당신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내용은 친구나 가족, 남자친구, 여자친구 등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유심히 봐두시면 전체적인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부부관계 전문가 신디에 져서 어쨌거나 잘 살고 싶다면 신디의 결혼 수업에서는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비현실적인 기대 및 환상 몇 가지를 당장 포기해야 된다고 말해요. 혹시 당신이 결혼하게 될 상대나 결혼한 상대가 이런 기대를 지니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첫 번째, 모든 상황에 서로에게 완벽하게 솔직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완벽하게 서로에게 솔직한 것이 가능할까요?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인간인데 말이죠. 이런 믿음이 강하면 작은 비밀 하나가 탄로나는 것에도 괜히 심각한 상황을 겪어야 돼요. 솔직함이 때로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가 말하기 싫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앞서 말했듯이 이는 부부 이외에 다른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다투지 않아야 한다. 저자는 싸움 자체로 부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해요. 상대방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물론 뭐든 적당해야겠지만 저는 오히려 전혀 싸우지 않는 커플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항상 함께 해야 한다. 일 이외의 시간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보내야 바람직한 부부라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이런 믿음은 상대방의 숨통을 조여놓아요. 부부는 각자의 고유성과 독립성은 지킨 채로 함께 생활하는 관계예요. 각자의 영역과 사생활을 서로가 존중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결혼을 한 이상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개인적인 욕구를 포기해야 한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개인적인 욕구까지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연구 결과 진짜 행복한 부부는 각자의 생활과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부부예요. 다섯 번째,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다투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결국 둘 다 지는 게임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잘못을 밝혀내는 것은 관계 개선 차원에서 결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대방은 그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최종 결론이 맺어지면서 오히려 관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죠. 여섯 번째, 결혼을 한 이상 상대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줘야 한다. 결혼 서약서는 상대를 내 마음대로 개조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니에요. 쉽게 그렇게 상대방을 자신의 입맛대로 변화시키는 것도 힘들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내면에는 언젠가는 폭발하게 될 분노,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곱 번째, 결혼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배우자가 생길 것이고 더 이상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될 수 있고 결혼 준비를 위해 했던 고생도 이제는 졸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은 마법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던 삶의 연장선일 뿐이죠. 결혼 전의 문제는 결혼 후에도 계속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당신의 인생을 뿅 하고 바꿔줄 마법사가 아니에요. 이런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면 왜 결혼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진 게 없지?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 배우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관계의 불화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될 수 있어요. 8번째, 별거와 이혼은 결혼 생활의 실패를 의미한다. 때로는 억지로 견디는 것보다 이혼이 답인 경우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물론 이혼하기 전에 별거의 과정을 겪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별거는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별거를 통해 서로의 간절함을 다시 확인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별거를 경우의 수에 넣어두고 서로 언제든 숨막히는 상황을 쉬어갈 수 있다는 보험을 들어놓으면 오히려 유연하고 개방적인 관계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해요. 9번째, 부부관계가 소원할 때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다. 아이는 부부의 불화를 없애줄 마술사가 아니에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 알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가지면 싸우지 않던 부부도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아이에 관한 문제가 부부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해요. 서로의 관계는 서로에게 달려 있어요. 서로의 진솔한 대화, 서로의 노력 여부에 달린 것이지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면 안 돼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 당신은 부부관계에 대한 현명한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물론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좋은 내용이죠. 그럼 저는 또 나중에 찾아올게요.